여성 납품 비리에 관여한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내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나왔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자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가 사람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파 속에 길을 잃은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시민의 제보로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직접 혈액을 구하러 다니는 지정 헌혈이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89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471명, 충주 172명, 제천 29명, 단양 17명, 음성 59명, 괴산 5명, 진천 58명, 증평 18명, 보은 13명, 옥천 19명, 영동 30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1,659명, 누적 사망은 133명입니다. 실종자를 찾는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며칠 전 갑자기 사라졌던 80대 어르신과 40대 남성이 실종 경보 문자 덕분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문자가 발송된 지 30여 분 만에 시민들의 결정적인 제보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영하를 밑도는 추위 속 눈발이 날리던 저녁, 80대 할머니가 폐지를 실은 유모차를 밀며 느릿느릿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카페를 지나치려는 찰나 갑자기 멈춰섭니다. 카페 안에 있던 주인이 인적이 드문 길가에서 어르신이 배회하는 모습을 보고 불러 세운 겁니다. 30년간 자율방범대 활동을 해온 카페 주인은 할머니를 보고 40분 전 받은 실종 경보 문자가 떠올랐고 옷차림이 비슷해 실종자라고 직감했습니다. 밤색 패딩에다가 꽃무늬 바지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근데 저 할머니 같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손이 엄청 작고 되게 초 보이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초기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위치 추적이 가능한 배회 감지기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CCTV 동선 추적에 애를 먹던 경찰은 카페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가족들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날 어두워진 밤, 이번엔 대학교 안으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남성이 실종된 지 7시간이 지났을 무렵 실종 문자 발송 30분 만에 이곳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학생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생의 결정적인 제보로 남성이 발견된 곳은 한 건물 4층 화장실. 근처 병원에서 태어난 뒤 주변을 배회하다 몸 녹일 곳을 찾아 들어가 반나절 넘게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경찰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충북에선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16건의 실종 문자가 발송돼 시민 제보로 4명을 찾았습니다. 이제 특정할 수 있는 옷차림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적게 되니까 경찰력만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시민의 협조를 얻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실종 경보 문자는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가족 동의를 얻어 재난 안전 문자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합니다.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 신고 건수는 해마다 1000건 안팎. 특히 겨울철 실종자는 저체온증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 신속한 발견이 중요한데 지난달 괴산에선 80대 어르신이 실종 10시간여 만에 집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문자를 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주변을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새학기 충북도 내 일선학교에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한 자가 간이 키트 10만 2천 개가 비치됩니다. 또 특정 학교에서 다수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 대비해 PCR 검사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이동형 검체 채취팀도 새학기부터 운영됩니다. 김병호 교육감은 오미크론 대비 서한문을 통해 충북교육 현장 방역 강화를 위한 이 같은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자체 판단으로 오미크론에 선제 대응하도록 학교별 학사 운영 결정권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헌혈이 줄면서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 여러 차례 들으셨을 텐데요.
상황이 계속 나빠지면서 환자 가족들이 직접 혈액을 구하러 다니는 안타까운 일도 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헌혈의 집을 방문한 대학생 최성호 씨. 지난해 경찰 공무원에 합격한 뒤부터 헌혈을 꾸준히 해왔는데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요즘은 더 자주 찾고 있습니다. 합격을 하면서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제가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헌혈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미크론 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전국적으로 헌혈자 수가 줄었습니다. 전국의 혈액 보유량은 적정 기준치인 5일분을 크게 밑도는 2.9일. 혈액 수급 위기 단계 중 주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충북의 혈액 보유량도 3일분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O형과 A형은 재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계속 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가 출고를 해야 되는데 보관할 수 있는 혈액조차도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혈액이 없으면 타 혈액원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출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다 보니 환자나 보호자들이 헌혈해줄 사람을 직접 찾아다니는 지정헌혈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원래 희귀 혈액형을 위해 도입된 지정헌혈 제도지만 혈액이 귀한 요즘은 이걸 따지지 않게 되면서 직접 헌혈해줄 사람을 찾는 환자 보호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에서 이뤄진 지정헌혈은 2,100여 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사촌 이내 환자분과 혈연 관계일 때에는 수혈을 받으시는 환자분을 공격을 할 수 있는 이식편대 숙주 질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권유하진 않고요. 적십자사는 아슬아슬한 혈액 부족 사태가 길어지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업체들로부터 대가를 챙긴 브로커에게 1년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업체 견적서 같은 내부 정보가 이 브로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나왔다는 건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누가 유출했는지 도교육청 직원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역 건설업자 출신 브로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업체들이 도교육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자재 납품 계약을 딸 수 있도록 알선하고 4억 원 넘는 대가를 챙겼습니다. 영업활동 핵심 비결은 계약 체결 전까진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되는 경쟁업체들의 견적서가 포함된 가격 조사표 또는 가격 비교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받은 공범이 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입수했고 이들은 최저 가격을 물색해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했던 A씨는 관급자재 납품 계약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었지만 김병우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은 도교육청 재무과 간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따낸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브로커 A씨는 납품업체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행위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 명백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입찰 관련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누가 유출했는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핵심 인물로 거론되던 도교육청 간부는 해당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직원을 통해서 준 적이 없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같이 밝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민간인 비리일 뿐이라고 선을 긋던 도교육청 측은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해 관련자가 이미 퇴직해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브로커 A씨가 접촉했던 김병우 교육감 캠프 관계자 등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은 지방선거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 등록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경선에 들어간 가운데 공소정당과 무소속 주자들의 교통정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공천 접수 결과 김현문 충북도당 위원장이 단독으로 신청했고
안창현 전 21대 총선 홍보본부장은 기득권 정당과 다를 것이 없다며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대선에 집중하고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는 무공천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정의당 충북도당 대의원대회에서는 범진보 진영 후보가 나올 경우에 지원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정순 전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20대 대선 청주상당 선거대책위원장 자리에 9명을 공동 임명했습니다.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후보군이었던 김승번, 김영근, 박문희, 이현웅, 장선배, 최충진 등 6명과 이강일, 조부재, 진아주지입니다. 지난달 28일 자리에서 물러난 정정순 전 위원장은 상당구 선대위 상임고문에 임명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지상파 방송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차기 정부에서 방송 규제 대전환을 통해 방송의 공적 가치와 산업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료 동영상 서비스 OTT 등 모바일 기반 미디어의 급성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위기에 직면한 지상파 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송 전반에 대한 규제 혁파 이런 것들을 묵묵히 감내할 수 있는 아주 강단 있는 추진력 그리고 시의적절한 방송 규제에 관한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지상파 방송사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국가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업 콘텐츠가 득세하는 흐름 속에서 공적인 필수 콘텐츠가 축소될 수 있는 데다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 격차가 빈부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낡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반면에 지원책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에 대한 편성 규제라든가 광고 규제라든가 뭐 이런 규제들을 좀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고 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지역 생산 콘텐츠에 중앙방송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역방송이 균형 발전을 이끌고 또 특히 지역의 이제 콘텐츠 산업 육성을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공적 측면에 포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분산된 유관부처를 미디어부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통합하고 청와대의 문화미디어 수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교차로 꼬리 물기를 금지하는 옐로우존 위반 차량이 하루에 3건꼴로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청주 시내 옐로우존 8곳에서 교차로 꼬리 물기 차량을 단속한 결과 6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뒤에도 옐로우존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이어가고 연말부터는 꼬리물기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진천 식용 오리 농장이 고병원성 AI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충북에서 7번째 고병원성 확진으로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과 인접한 농장 2곳의 오리 4만 1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마쳤고 반경 3km 가금 농장 7곳에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또 15km 정도 떨어진 문백면의 종오리 농장에서도 항원이 검출돼 살처분, 이동 제한 조치와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최근 10여일 사이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교원 2,30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교육국장의 이광우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 단재교육연수원장의 김상열 음성교육장, 교육연구정보원장의 배구정 미래인재과장, 유아교육진흥원장의 노영신 유아특수복지과 장학관, 진로교육원장의 홍순두 교원인사과 장학관이 임명됐습니다. 또 충주교육장의 배승희 국원초교장, 옥천교육장의 조경애 유아특수복지과장, 괴산증평교육장의 김종열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음성교육장의 이영정 충북예술고 교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를 고온에서 사용할 경우 충전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1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겨울철 히터가 나오는 송풍구에 거치했을 때 충전 시간이 최대 2.8배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상온에서는 모든 제품이 2시간 30분을 넘지 않았지만 30도 조건에서는 최소 4시간 30분에서 6시간 13분까지 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스마트폰 케이스에 장식품이 붙어 있거나 신용카드를 끼웠을 때는 발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택지 개발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선 충주시 호암직동 인구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충주시 단일 행정 읍면동의 인구 2만 명 돌파는 연수동, 교현 안림동에 이어 3번째로 올해 말에는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로 2만 5천 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충주시는 민원인 급증에 따라 호암직동 행복복지센터를 내년 1월까지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흥덕구보건소가 이달 말까지 복대동 옛 흥덕구청사로 자리를 옮겨 다음 달 2일에 개청합니다. 이전 작업에 따라 이달 28일과 3월 1일 이틀 동안 흥덕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별도의 리모델링 없이 이전하는 흥덕보건소는 2027년까지 227억 원을 들여 연면적 6,000제곱미터 규모의 신청사를 지을 때까지 옛 흥덕구청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 비아동 흥덕구 보건소 건물에는 현재 민간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천시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바우처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9세에서 12세에게 연간 5만 원, 13세에서 15세 7만 원, 16세에서 18세에게 1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또 스터디 카페를 비롯한 독서실과 음악, 미술, 무용 등 예능학원, 영화관, 체육시설, 임의용실, 문구점 등을 대상으로 바우처 소진 가맹점을 접수합니다. 음성군이 5대 신성장 분야인 에너지, 자동차, 물류, 뷰티, 헬스, 지능형 부품, 기후, 환경, 농업 혁신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합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배달 좀 시키는데 할인 못 받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으로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